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영업사원과는 절대 거래하지 마라. 절대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절대 거래하지 마라는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을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보시거든요. 구독은 누르진 않아도 이제 몰래 보고 있다가 가끔 어떤 분은 영업하는 현장에서 만났을 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친하게 지내는 타 회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원장님들도 보시고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영업,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같이 좀 실천을 해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영업사원이 샵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이런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앉자마자 쫙 둘러봐요. 샵을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원장님 이 브랜드 하세요? 이것도 하세요? 그런데 이 브랜드는 이렇고 저렇고 저런 사연이 있어서 이건 안 좋고요. 이런 제품은 어떤 고객이 이렇게 써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안 좋고요. 이 브랜드는 수입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해서 항상 그 다른 자기가 취급하지 않는 타 제품에 대한 디스를 하기에 바쁜 거예요. 고질적으로 그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샵에 가도. 그게 이제 사실 제약회사에서도 이런 영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에스테틱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영업사원들끼리 서로 죽이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영업사원들끼리 하면 되는 이야기라서 굳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원장님들께서 이런 영업사원들을 빨리 걸러내지 못하면 샵에도 썩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시는 원장님들은 아실 텐데, 어떤 특정 에스테틱 브랜드가 이제 스테로이드제가 들어서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영업사원들이 이제 그 제품을 디스했던 영업사원들은 이제 기가 살았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제품이 이런 문제가 있는 제품이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운이 좋게 그때 우리말로 아다리라고 하죠. 아다리가 맞은 거죠. 그 이후로 계속 그런 걸 재미 본 친구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화장품 유통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생산, 제조에 대한 그런 법들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은 없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품 퀄리티가 같은 가격대에서 비슷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는 원장님께서 사용을 하실 때 어떤 제품을 컨택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건 제가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제품이 무조건 좋다도 아니고 다른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이 무조건 좋다도 아니에요. 우리 샵에 오는 고객에게 맞는 컨셉, 또 옛날 올드하지 않은 새로운 컨셉을 가진 제품이 나오면 그걸 도입하셔서 쓰는 거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또 유행을 타는 제품을 쓰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유행하는 제품을 들여놨는데 영업사원이 들어와서 원장님 이 제품은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런 건 별로예요. 저런 건 별로예요. 이런 영업사원들이 계속 오면 그 원장님의 귀와 눈을 막게 됩니다. 그 시야를 가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유행을 해서 이 제품을 고객들이 찾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빨리 판매도 나가야 되고 티켓팅을 돌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당장 매출이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지금 이런 제품 저런 제품에 디스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샵에 가면 지금 다른 샵의 상황들이 어떤지,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제품이 유행을 타고 있는지, 우리 제품 중에서 무엇이 장점이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지,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원장님들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영업사원들이 샵에 방문을 하겠어요. 그 시간을 오로지 저를 위해서만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런 컨텐츠를 올려드리는 것도 제가 수백 개나 되는 제 거래처를 다 일일이 자주 찾아뵙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런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사원들이 원장님은 정보를 얻으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에 내가 쓰고 있는 다른 제품 지적받기에 바쁜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런 내용의 지적을 받으면 괜히 찜찜하고 쓰면서도 찜찜합니다. 그래서 또 안 쓰게 되고 또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제품을 받고 싶은 고객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유행을 타는 제품을 재미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영업사원이라면 들어와서 주변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남의 제품 비난하기에 바빠서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차단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 영업사원들이 사실 좋은 정보를 물어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다른 제품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뭐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저는 타사 제품 일단 다 써봅니다. 좋다고 하는 제품들은 모든 제품을 써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들은 써봅니다. 그리고 샵에 갔을 때 원장님께서 그 제품을 쓰고 계시죠. 저랑 거래하시는 원장님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샵에 들어가면 원장님이 쓰고 계신 제품, 우리 회사 제품이 아닌 타 회사 제품에 대해서 일절 비난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영상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제품들을 제가 써봤을 때 모든 회사에서 전 라인이 다 좋기는 힘듭니다, 사실. 제가 상담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떤 라인에서 한두 가지 정도는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서 대체를 해드립니다. 샘플링해서 드리면서 이 라인 그대로 가시면서, 이 라인은 타사 제품입니다. 제가 취급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 라인 중에서 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취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대체해서 사용해 보시면 이 라인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게 딥클렌징이 될 수도 있고 1차 팩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드렸을 때 정말 임상이 잘 나오는 거예요. 뭐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원장님들 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임상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오면 제가 짜드린 그 플랜대로 그 회사, 타 회사 제품은 그대로 메인으로 잡고 가시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코디해드린,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린 그 제품들, 그 제품이 또 사용이 돼서 회전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샵의 퀄리티를 높여드리는 문제예요. 제가 이 회사 제품이 나쁘니까 원장님 저 제품 쓰지 마세요,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좋다는 건 저도 압니다. 단 여기에 이 제품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이건 영업하는 사람들끼리도 상생의 문제입니다. 샵에서 이걸로 임상이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면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 당연히 원장님 높아지시겠죠. 고객도 그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입소문이 나면, 특히 이 바닥은 입소문이 굉장히 무섭죠. 고객 한 명이 2명을 데려오면 2명이 4명이 됩니다. 그렇게 계속 고객이 유입이 되면 그 라인 속에 제 제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제품도 납품이 되겠죠. 오히려 고객은 더 늘어나니까 더 많은 양이 납품이 되겠죠. 저는 영업사원들이 이런 플랜을 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목적으로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상생하는 방법은 영업사원들끼리 상생이 되면 샵과에도 같이 이 3명의 구도가 다 상생을 하는 구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업사원은 샵의 매출을 높여주는 사람이 영업사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납품만 할 것 같으면 뭐 영업사원이 갈 필요가 없겠죠. 원장님께서 인터넷 보고 주문하셔서 그냥 제품 쓰시면 돼요. 근데 영업사원을 둔다는 것 자체는 적어도 여러 곳을 다니고 시야가 넓은 영업사원들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함도, 그런 목적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내가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 원장님 눈과 귀를 가릴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길을 열어드리고 그 제품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가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영업사원이 우리 샵에 들어왔는데 타 제품을 맹목적으로 비난만 하는 영업사원이 있다면 그 영업사원은 저는 자르고 가도 된다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자체가 그래요. 제품 퀄리티 자체도 뭐 워낙 다 좋아진 상태고 또 많은 마케팅 방식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되려면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을 하시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영상을 올려드렸죠. 한 전문점에 너무 치중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회사 제품을 취급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제품만 쓰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회사 제품을 써보시고 거기에서 맞는 걸 원장님께서 다 짜맞추기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시고요. 또 이런 타 제품을 쓰고 계시면서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제안을 주시면 또 영업사원이 그 체크를 해뒀다가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고 직원들과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 제품 중에서 여기를 대체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적재적소에 넣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진짜 영업사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영상을 보는 또 영업사원들도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맹목적인 비난은 그냥 샵을 영업사원이 죽이는 것밖에 안 되고 또 같은 영업사원끼리도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정말 샵을 위해서 이 제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또 내 제품과 섞어서 사용을 했을 때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타회사 제품도 연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또 경기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고퀄리티의 샵을 만들어주는 건 영업사원들이 협심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시장 정화 운동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